예, 안녕하십니까. 역시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변론 파트에 들어와서 기1혜태, 기간혜태에 이어서 송달까지 그쯤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기1혜태에 있어서 한쪽 당사자가 기일혜태했을 때 자백간주, 진술간주 등의 효과로 크게 정리하셨고, 쌍방이 기일혜태했을 때 쌍방 불출석 효과로서 쌍불치하에 관하여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번 시간은 기간혜태로 넘어가는 그점에 와 있는데, 우리가 이쯤에서 공부하고 다시 돌아오마 했던 쟁점이 있습니다. 그죠? 기억이 납니다. 책으로 펴보시죠. 책으로 펴면은 우리가 사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 53페이지에 보면은 7번 사례, 채권자 대의 소송 등 해서 2008년도 법무사 문제 사례형으로 났던 양가로 4번 문제를 우리가 건너뛰면서 그렇게 약속을 했지요. 불출석 효과를 공부한 다음에 일로 돌아오자. 그래서 우리는 불출석 효과를 공부하고 여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단 기본 사례를 읽고 쌍가로 4번을 읽고 답을 한번 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 사례 원고는부터 보십시다. 원고는 피고 1을 상대로 하여서는 피고 1 명의로 경료된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피고 2를 상대로 하여서는 피고 1을 대위하여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 2 명의로 경료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관하여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안을 토대로 다음 질문에 대한 결론 및 근거를 간략히 기재하시오. 채권자 대의 소송이었군요. 해가지고 양가로 1, 2, 3 해가지고 어렵사리 우리가 풀었습니다. 그죠? 근데 양가로 4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불출석 효과에 관한 쟁점입니다. 양가로 4를 보십시다. 원고와 피고 1, 2가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하였고 변론조서에는 연기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소송법상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예. 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쌍가로 4번을 한 페이지 넘기시고 하나 또 넘기시고 또 넘기시면은 책으로 59페이지에 보면은 문사 하단부에 문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사 같이 읽어 보십시다. 설문은 문제점에 설문은 양쪽 당사자의 기일혜태의 효과를 묻고 있다. 양쪽 당사자의 기일혜태 효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다. 그죠? 그겁니다. 묻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법은 치하간주를 규정하고 있다. 268조. 다만 설문상 1회 결석뿐이라고 판단되므로 1회 결석 후의 조치를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변론조서의 연기라고 기재된 것이 변론조서의 증명력,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158조, 그죠? 관련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자. 그래서 양쪽 당사자의 1회 결석의 효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소의 치하간주 효과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양쪽 당사자의 2회 결석과 그 후 기일 지정 신청이 없거나 또는 기일 지정 신청 후의 양쪽 결석을 요한다. 268조 조문이다. 설문은 양쪽 1회 결석한 경우 법원에 조치입니다. 간단하겠습니다. 이거는
변론기일에 있어서 계속 읽겠습니다. 양쪽 당사자가 일에 결석할 때에는 재판장은 반드시 속행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 변론을 종결하지 않고 그대로 두느냐,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하는 한은 재량이 아니며 판결하게 성숙하였다 해도 변론을 종결하고 소송 기록에 의하여 그렇게 판결할 수 없다. 그런가 보다.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 변론조서의 연기라고 기재된 것의 의미는 뭐냐? 문제점. 변론에서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하고 변론조서에는 연기라고 기재된 경우 변론조서의 증명력과 관련하여 기일 혜택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변론조서의 증명력 158조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서가 무효가 아닌 한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의 기재에 의해서만 증명할 수 있으며, 158조 본문, 이에 대하여 다른 증거 방법으로 증명하거나 반증을 들어 다툴 수 없다. 판례다. 여기서 변론의 방식이라 하면 변론의 일시 및 장소, 변론의 공개 유무, 관여법관, 당사자와 대리인의 출석 여부, 판결의 선고일자와 선고 사실 등의 변론의 외형적 형식을 말한다. 판례. 변론조서에 연기라는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는 기일을 실시할 수 없는 당사자의 관계에서만 기일을 연기한다는 것일 뿐, 기일을 해태한 당사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사건의 호명으로 불출석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연기의 기재는 무의미한 것이다. 검토. 역시 같은 내용이다. 연기라는 기재는 무의미한 것이 되겠습니다. 결론. 변론조서에 연기라고 기재된 것은 불출석 효과에서는 무의미하므로 양쪽 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 경우에 변론을 종결하지 않고 그대로 두느냐,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하느냐는 재량이 아니며 판결하게 성숙하였다 하더라도 변론 종결하고 소송 기록에 의해 판결할 수 없고, 재판장은 반드시 속행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루어 놓았던 쟁점을 하나 간략히 검토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불출석 효과에서 돌아오마 했던 그 쟁점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오늘의 진도로 다시 돌아오시지요. 기간 혜택, 이제 기일 혜택은 끝나고 기간 혜택가 되겠습니다. 그죠? 기간 혜택으로 인한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의 요건과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벌써 문제 힌트 다 주고 있어. 그죠? 기간 혜택하면 추후 보완 얘기하는 것일 거예요. 기일 혜택은 일방과 쌍방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던 것처럼. 그죠? 기간 혜택과 일반 공시송달과 이해해 두십시오. 가이드, 별 가이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기간 혜택. 여기서는 법전을 우리가 또 한동안 안 찾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내가 다 찾으면 되지. 본 강사는 이 강좌를 통해서 수험 법전을 사실상 지금 강요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뻑하면 이거 열어가지고 같이 읽지를 않나. 그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참 영 시간이 없을 때는 여러분은 꼭 찾으십시오. 번호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지나가더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찾아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책만 봐가지고 책은 덮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보통 사람이라니까요. 우리가 무슨 복사기입니까? 무슨 천재입니까? 그죠? 책은 덮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일했대, 기간했대. 이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잊었더라도 이걸 주면 시험을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 이거에 익숙해져 있어야지. 다른 시험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들 하십니다. 근데 이 시험에서는 혹시 그게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의심이 들어서 자꾸 뻔한 소리를 자꾸 하는 겁니다, 제가. 예. 예, 법전을 찾겠습니다. 173조랍니다. 173조. 아, 예, 송달 바로 앞이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법전도 그런 순서로 돼 있네, 그죠? 기일과 기간. 파트에서 기일에 대해서 쭉 나오다가 기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좋습니다. 참고로 기일과 기간이라는 법 조문의 민사소송 법입니다. 법에 보면은 기일과 기간 해가지고 그런 챕터가 있어, 그죠? 165조부터 173조입니다. 이거를 쭉 읽어보면서 여기 만약에 물어보면 이걸로 대답을 해야지. 그럴 때는 제가 이거는 몇 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법과 비슷한 순서로 규칙이 또 있습니다. 뒤에 열어보면 법 바로 뒤에 규칙이 있어. 민사소송 규칙이라고 합니다. 규칙에 보니까 그 목차 파트에 보시면 기일과 기간이라는 제3절, 똑같은 제3절, 여기도 제3절이거든요. 제3절 기일과 기간이라는 게 39에서 45. 예. 기일과 기간이라는 규칙에 39조부터 45조가 있으니 빠뜨리지 말고 우리는 그것도 공부하자. 예. 만약에 물으면 기일이든 기간이든 뭔가를 물으면 저기에 보면은 우리가 답안지에 써야 될 내용이 반드시 있다더라. 규칙 39부터 45조입니다. 예. 메모해 놓으셔도 되고, 맞아. 규칙에 그거 있다. 그것도 까먹었어. 그러면 법하고 비슷한 순서로 규칙이 뒤에 돼 있다. 이것만 알아도 시험장에서 규칙을 찾으세요. 예. 예. 그러면 시험 문제 풀리는 겁니다. 그죠? 거의 지금 기출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만 저는 17년과 18년 문제도 요즘의 출제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미리 봤습니다. 이 강좌를 준비하기 위해서 17년과 18년 최근 기출 문제를 이렇게 보니 법과 규칙으로 푸는 문제가 거의 70%구나. 사례 문제가 나는데 그것 또한 법과 규칙인데 판례를 물으실 때는 기출 판례 외에는 안 물으는구나. 예,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19년도에도 그런 경향이 계속된다고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기일과 기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요 챕터가 법에는 우리가 지금 찾았습니다. 그죠? 찾았고 규칙에도 이렇게 돼 있다. 예, 알면은 우리 시험에 도움 된다. 그래서 난 김에 173조 났으니 한번 읽어 보십시다.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입니다. 173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 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게을리한 소송 행위, 아마 한글화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쓰신 것 같습니다. 그죠? 해태한 소송 행위, 그것도 어렵다. 그죠? 저는 본강사는 한글로 바꿔놓은 게 더 어렵습니다. 게을리한 소송 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예, 좋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그렇다. 2항 제1항 기간에 대해서는 172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172조를 보니 기간의 신축 부가기간 해가지고 기간이 170조부터 이렇게 171조 기간의 시작, 172조 기간의 신축 부가기간, 예, 172조도 당연히 읽어보시고 기간에 대해서는 170조부터 173조까지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물론 규칙까지 알고 있어야 돼. 우리는. 그래서 이 문제를 쓸 때는 법제 173조를 주로 썼는데 제 생각에는 규칙 쓸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 본 교재엔 써 있지 않았습니다. 그죠? 규칙 얘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 예시답안을 읽고 예시답안은 하나의 참고지 주관식의 모범 답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주관식 시험에 모범 답안은 없습니다. 내가 기간에 대해서 몇 개의 조문을 읽고 규칙까지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한꺼번에 알기는 힘들지만 기일과 기간에 대해서는 오늘 읽었으니까 오늘 금방 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 파트에 기간테로에는 요건과 뭐 이런 문제가 났어. 그러면 나 같으면 이런 글의 순서로 이렇게 답안 작성하고 그게 그런 건 수험생 본인한테는 그게 뭐 답안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채점위원한테 평가가 받는 겁니다. 그죠? 예. 그게 나만의 모범 답안이지 예시 답안은 어떤 일종의 참고용. 우리가 이제 읽고는 이 사람 왜 규칙을 안 썼지? 이 정도, 예. 우리가 논평을 할 줄, 예. 그게 간단해요. 그게 법과규칙만 알면 돼. 그러면 이런 책에 쓰여진 예시 답안에 우리가 논평도 할 수가 있어. 예. 예. 나라만 이렇게 안 써. 그 정도 되셔야 됩니다.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예시 답안 하나 읽고 법과규칙 딱 읽으면 나는 뭐 규칙도 좀 넣고 싶어요. 예,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2차 시험 그렇게 준비하시는 겁니다. 원래. 이게 무슨 근과 옥조라고 외워가지고 시험을 치겠다. 그럼 시험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시험이 한 과목도 아니고 한 과목 1화 하더라도 그게 어려운데 한물 4과목이잖아요. 주관식이. 그죠? 4과목을 그렇게 해결한다? 가능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예시 답안이 떴으니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서 함께 읽어보면서 잠시 느껴봅시다. 법과 규칙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는 이제 자습 시간에 별도로 합니다. 본과학사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죠? 법과 규칙을 기본소로 삼자. 예. 우리가 공부하는 민사소송 실무라고 수업용으로 공부하는 책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책 넘겨도 다 법과규칙이에요. 법과규칙, 가끔가다 예규. 좋습니다. 1점 기간 혜택과 소송행위 추구보완의 그 뜻이 뭐냐? 173조를 지금 써놓으신 거예요. 저렇게. 기간 부준수, 즉 기간 혜택란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기간을 지켜서 하여야 할 소정의 소송행위를 하지 않고 그 기간을 넘긴 것을 말한다. 이에 의하여 판결의 확정, 소권의 상실 등의 치명적인 불이익을 입는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의 구체적으로
기간 안에 못한 소송행위를 추후 보완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173조. 예. 제가 말씀드렸죠. 저렇게 쓰지 말고 법이란 말을 꼭 쓰시라고, 그죠? 저러면 규칙인지 법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예시 답안 쓰신 분이 좀 부주의한 탓입니다. 그죠? 우리 시험 답안지에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게 만약에 있다. 법 제 173조 이렇게 밝혀주신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인용한 게 규칙의 내용이다. 그러면 규 제 몇 조 이렇게 법과 규칙은 구분해 줍니다. 그게 좋습니다. 예, 그 다음 소송의 추후 보완의 요건으로서 그 불변기간 혜택일 것. 그 다음 추후 보완의 대상은 모든 기간이 아니고 법률로 불변기간으로 정해진 것에 하나며 그 나머지 기간은 추후 보완의 대상이 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다수설은 그러하나 됐고, 그 다음 판례의 주류는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 보완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객관식 때 공부한 판례가 생각나면 이렇게 슬쩍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게 이제 1점, 1점씩 4점수 올라가는 거죠. 그죠? 최소한의 점수는 법과 규칙으로 확보한다. 예. 근데 법과 규칙을 인용하다가 여기 이런 판례 객관식 때 생각난다. 예, 써주면 4점수 1점 올라가는 겁니다. 조금 더 올립시다. 그 다음 한편부터 봅시다. 한편 불변기간에 기초가 되는 송달은 유효해야 기간이 진행하므로 제1심 판결을 허위 주소에서 받은 송달받은 경우처럼 송달 자체가 무효인 경우 추후 보완의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는 언제든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례는 판시하였다. 이거는 엄청 유명한 판례이거는. 예. 사실 2차에도 제가 알기로도 한 2번 정도 난 걸로. 예. 제가 옛날에 아주 옛날이죠. 예. 사시 공부할 때 이거는 뭐 10손가락 안에 허위주 송달 판결 편취 해가지고 이거는 사실 2차에서도 2번 정도 날 정도로 아주 10손가락 안에 드는 정말 그 리딩 판례 중에 리딩 판례였습니다. 예. 써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판례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대한 천재지변 기타 피할 수 없었던 사정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당사자가 당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한 일반적인 주의를 다하였도 그 기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로 판시하였다. 예, 이런 판례 이제 외웠다가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죠? 요 부분에 대한 판례가 긍정한 예로 법원의 잘못으로 인해 지켜지지 못한 경우. 처음부터입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해.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처음이 아니라 소송 중간에부터는 저렇게 되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닌가. 왜냐하면 자기가 소송 계속된 걸 알았잖아, 일단. 그죠? 안 다음에 자기가 주소 변경을 해가지고 신고를 안 하면은 그건 당사자 귀책 사유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란 말이 꼭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처음부터 공시송달. 그 다음, 판례가 부정한 경우도 있었으니 소송 대리나 그 보조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경우나 당연하고요. 자신이 구속되었다는 사정. 이런 거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보지 않는다. 즉 책임져야 되는 사유다. 네, 좋습니다. 추후 보완의 절차, 기간 이제 뭐 쭉쭉
절차, 신청, 추후보완하는 자가 해태한 소송 행위를 원래의 방식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족하고 따로 추후보완의 신청 같은 것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게 항소 제기야 그냥 항소장을 제출하면 돼. 예, 추후보완 신청이라고 별도를 하진 않는다. 예를 들면 항소에 추후보완하는 경우라면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족한 것이다. 추후보완의 기간 173조 있었잖아, 그죠? 2주 내에 해야 되고, 근데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다르게 세줘야 되겠죠?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판결의 송달 사실을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송달 사실을 과실없이 알지 못한 때에는 당사자나 대리인이 판결에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 사실을 안 때를 기준으로 기사하는 것이다. 예. 저렇게 똑같은 조문을 써도 조문 쓰고 그 조문에 객관식 때 공부한 판례 하나 스쩍 이렇게 이러면서 내 점수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추후보완 허부의 재판. 예. 추후보완 사유는 소송 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이다. 따라서 당사자 주장은 직권 발동의 촉구에 지나지 않아 판단하지 않아도 판단 누락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그렇다. 그 다음 추후보완 사유의 존재는 추후보완자가 주장 입증을 해야 하며 추후보완된 소송행위를 심리할 법원이 심리재판한다. 그렇다. 추후보완은 별도의 독립된 신청이 아니므로 독립된 재판할 필요 없이 추후보완을 인정하여 본안 심리하고 사유가 없을 때는 불변기간 도과 부적법 이유로 각하. 예, 그렇게 한다. 상소의 추후보완과 판결의 집행력, 예,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읽고 그렇군 해야지. 만약에 저 문제 났을 때 이 정도까지 생각이 날까요? 예, 여러 번 하면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날 만한 데까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생각이 좀 안 날 것 같다. 그러면은 예, 여러분이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넘어가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엉터리라는 게 아니에요. 읽어서 내 걸로 할 수 있다. 능력 때문에 하셔도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예, 소송 행위의 추후보완 같은 문제가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절차 및 재판 같은 문제거든요. 같은 문제에 대해 한번 쭉 넘기면서 봅시다. 이거 우리 했습니다. 그죠? 이만큼은 의 요건 또 했습니다. 그죠? 불변기간 해태라는 것 요건에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우리가 또 블라블라 했는데 여기는 좀 더 자세히 써 있어. 그죠? 아까는 뭐 구속됐다 그러더만은 좀 더 자세히 되어 있으니 한 번 더 읽어보시는 걸로 족하겠습니다. 그죠? 똑같은 파트예요. 똑같은 파트인데 여기 좀 자세히 썼네요. 둘 중에 어느 게 기억이 나면 이게 기억나면 더 좋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더 자세히 쓴 저게 있으니 요 파트를 공시송달로 저 부분하고 절차 및 재판, 예, 요거 계속 이제 반복되는 거니까 여기는 그냥 넘어가지만 허위주소 송달, 예, 요것도 한 건데, 그죠? 공시송달 여기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책에 보시면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예, 좋습니다. 공시송달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현실적으로 송달 서류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란 거의 없다. 그렇겠죠? 그러나 제1심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이거나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 기판력 발생한다. 여기서 상소의 추후 보완을 허용할 것인가에 관하여 판례는 예, 익히는 거죠. 우리는 공시송달제도의 책에다도 그렇게 표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빨리 보실 때는. 처음 읽을 때는 이렇게 있다가 판례라는 글자가 나오면 이렇게 표시를 했다가 계속 판례는 판례 공부하시는 거예요. 판례는 공시송달 제도의 기능과 송달받은 사람의 이익을 조화롭게 고려하여 송달받은 사람이 송달 사실을 몰랐고 또 모르는데 과실이 없을 것, 즉 선의무과실을 요건으로 하여 추후 보완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물론 답안지에다는 판례가 무슨 견해를 취하고 있다. 고 있다. 판례는 뭐 그런 입장이다. 예. 예, 좋습니다. 이 경우 원고가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 원고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추후 보완의 허브와 관계없는 사항이다. 계속 또 판례는 일단 통상의 방식에 따라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져 당사자가 소송 계속 여부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소송의 진행 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까지도 알아보아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후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판결이 송달되었더라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것에 당사자의 책임을 인정한다. 그렇다. 인정한다. 여기까지 또한 또 조금 더 올려봅시다. 또한부터 와 길다. 또한 법인인 소송 당사자가 법인이나 그 대표자 주소가 변경되었는데도 이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나 당사자가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공시송달 방법으로 판결 등이 송달된 경우에도 추후 보완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 다만 당사자가 소송 계속 여부를 안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이 잘못 게재되어 공시송달이 이루어지게 한 경우에는 추후 보완을 인정한다. 예컨대 법원의 부주의로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송달한 탓으로 송달 불능이 되자 공시송달을 한 경우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빠짐없이 출석하였는데 법원이 직권으로 선고기일 연기하면서 그 통지를 누락하고 판결 정본을 한여름 휴가철에 연속 송달했다가 폐문부재로 송달 불능되자 이를 공시송달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의 주소가 정확하고 변동이 없음에도 우편집배원의 경솔하고 불성실한 업무 처리로 인하여 주소 불명이란 이유로 송달 불능으로 반려하거나 불성실한 우편집배원이 집배인이 이사간 곳 불명이라는 이유로 기일통지서를 반려한 까닭에 공시송달 방법으로 진행된 경우에도 모두 당사자가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일에 출석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 반면 처음 소장 부분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라면 그것이 원고가 허위 주소를 신고한 때문인 경우는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 제기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당사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추후 보완이 허용된다. 이는 당사자가 이사하면서 전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 있는 곳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죠? 공시송달과 관한 판례들. 그 다음 허위 주소까지 갔네. 아, 있죠. 허위 주소. 지금부터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허위 주소 송달 경우 위와 같이 공시 송달에 의하여 소송 절차가 진행된 결과 판결이 선고된 경우 이외에도 실무상 흔히 당사자가 법원에 상대방 주소를 허위로 표시하여 상대방이 모르는 사이에 판결을 얻어내는 경우가 있다. 판결 편취라고 그러죠. 이런 경우로. 그죠? 즉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표시하여 그곳으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하게 한 다음 피고 아닌 타인이 송달을 수령하도록 함. 마치 피고 자신이 송달받고도 불출석한 것처럼 법원은 서교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 판결을 얻어내는 경우이다. 판례는 이 경우 그 판결의 송달 자체가 무효이므로 아직 그 판결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은 상태, 즉 미확정 상태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피고는 언제든지 통상의 방법에 의한, 그러니까 추후 보완이 아닌 통상의 항소, 상소를 제기할 수 있고 상소 추후 보완이라든가 재심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게 아까 읽었던 여성과랑 안에 든다는 그 판례죠. 그죠? 재심 사유는 이 조문 반드시 열어서 이런 재심 사유가 있군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밋밋하게 책을 읽을 때 가로 안에 조문이 그렇군. 그럼 영원히 그렇고 마는 거예요. 그게 시험장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 조문은. 그렇군 절대 하지 마시고 그런가? 열어보는 겁니다. 법전. 열어보고 그러네. 그래야지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한 사람이 시험장에서 법전이 날 도와주지, 밋밋하게 지나간 사람들은 다르게 물었을 때 저 조문을 못 찾아요. 왜? 평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으니까. 그렇지만 법전을 확인하신 분들은 법전 주면 살아있는 답안을 쓴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또 판례는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소 또는 소재불명으로 표시하여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 명령을 얻어내어 판결을 받아 확정시킨 경우에는 그 판결이 일단 확정된 것으로 보고 재심 청구까지 허용하고 있다. 같은 재심 사유입니다. 그죠? 조문 번호가 같다. 그죠?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앞서 본 상소의 추후 보완과 여기서 재심 청구죠. 어느 쪽을 택하여도 무방하다. 좋다. 아주 판례 공부 중요한 거 잘했습니다. 덕분에. 그죠? 추후 보완의 재판과 절차, 기간, 허브의 재판, 전문제에 있었던 겁니다. 한 번 더 읽어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여기 좀 길게 쓰셨어. 판결의 집행력 똑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일과 기간 파트가 이제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지나고 이제 송달 파트인데 이 또한 법조문으로 하는 거거든요. 가이드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그죠? 송달에 대해서는 174조 이하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도 조문으로 여론껏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높은데 저게 15년 기출인 걸로 아는데
그럼 책에 있을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15년에 한번 났어. 그죠? 우리 다음 문제가 15년 기출 문제야. 15년 문제 한번 기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송달은 지금도 아직 식지 않은 주제, 아주 지금도 뜨거운 주제, 그래서 굉장히 예상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예. 송달 파트, 공시송달, 발소송달의 그런 경우도, 발송송달의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공시송달도 당연히 시험 많이 나왔고, 송달 파트는 아직도 뜨거운 감자, 살아있는 주제라고 생각하시고, 송달 파트는 법과 규칙이 있으니 법 제174조를 열어보시면 송달에 대해서 참 많은 조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죠? 174조부터 시작해서 197조까지가 송달입니다. 송달. 예. 그래서 일단 법을 쭉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우리 교재 소송 실무 읽으시기 전에 법조문을 먼저 읽으시면, 그 책이 이렇게 써져 있군. 그러고 나서 규칙을 똑같이 항상 이렇게 병행해서 하라고 했었죠. 그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규칙에 보면, 맨 앞에 보면은 목차가 있어요. 규칙도 법처럼. 목차가 달려있는데, 목차를 뭐 총칙, 일심, 보십시오. 법의 순서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네, 법의 순서하고 똑같이 규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중간쯤에 보면은, 제4절 송달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송달이 규칙 46에서 54 이렇게 딱 써져 있네. 그죠? 아, 그럼 규칙 46조부터 54조에도 전부 송달 얘기를 하고 있군. 하고 있군 그러지 마시고 열어서 읽어봅니다. 규칙. 그러네. 46조 전화를 이용한 송달도 있고, 문장 잘 읽으셔야 됩니다. 47조 변호사 사이의 송달부터 시작해서 54조까지 그러네. 다 송달 얘기네. 그죠? 그래서 법과 규칙에서 송달이 어느 파트에 위치하는가를 알게 되면 이런 예시답안 정도는 우리도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쓴 예시답안 또 한번 보십시다. 훑어보면 돼. 서설. 송달이란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소송상 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의 방식에 쫓아하는 통지행위를 말한다. 그렇다. 구별 개념. 저런 구별 개념이 있겠지. 그죠? 그렇지. 공부하고 다르지. 송달은 직권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직권 송달주의 예외로는 공시송달 194조가 있다. 목적은 저러한 목적이 있고, 위반하면은 송달이 적법지 않으면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참 서설 길다. 그죠? 아, 송달이 엄청 기네. 예. 일단 쭉 예시답안 한번 넘겨봅시다. 송달 기관, 송달 담당 기관 사무처리란 누구냐? 법원 사무관 등이 송달 사무를 담당한다. 법에 저런 게 있군. 예. 당연히 법전으로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그죠? 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 사무관 등의 고유 권한으로서 자기 판단과 책임하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시송달에는 재판장의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된다. 실시기간. 실시기관은 집행관과 우편 집배원이다. 그렇겠네. 예외가 있으니 예외적으로 법원 사무관은 교부송달과 우편송달, 공시송달하고 집행관 송달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데 정리에 의한 송달도 실시된다. 저런 송달도 있군. 촉탁에 의한 송달. 수소법원이 재판장이 촉탁한다. 촉탁 송달. 송달 실시기간은 송달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송달 보고서는 송달을 공정한 서류로서 기록에 편철. 그렇다. 송달 기관이 송달에 관하여 저항을 받을 때는 경찰 공무원에게 원조를 청구할 수 있다. 송달 서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등본으로 한다. 단 소환 송달은 원본, 판결 송달은 정본. 그렇다. 송달을 받을 자는 누구일까? 원칙으로 명의인 당사자이다. 그렇지. 예외로 법정 대리인, 소송 대리인, 법규상 송달 영수권이 있는 자. 다 전문 내용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송달 영수. 송달 영수가 신고된 데는 그 자도 송달을 받을 자이다. 변호사나 법무사. 대부분 송달 영수도 같이 들어가죠. 그죠? 자기가 송달을 받겠다. 이게 먼저. 송달 실시의 방법. 교부 송달. 등본 교부. 송달할 장소. 그 다음에 보충 송달. 여기서부터 조문이 좀 어려워. 그죠? 잘 읽어 보셔야 돼요. 여기서. 조문이 좀 어려워. 보충 송달. 사무를 변별 지능이 있는 자가 누구냐? 사무원 동거인. 천천히 읽어 보십시오. 유치 송달. 놔두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편 송달. 발신주의. 요건으로서 저런데 우편 송달과의 차이. 좋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또 공시송달. 공시송달 통으로 우리 알아야죠. 그죠? 조문에 있어, 그것도. 그죠? 조문에 있어. 공시송달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공시송달, 의란. 공시송달이라는 것은 법원 사무관들이 소송 송달 서류를 보관하고 그 이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여 어느 때라도 송달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 방법이다. 저 조문에 있다. 인정하는 취지는 당사자 송달 장소가 불편한 때는 통상의 송달에 의해서는 송달을 실시할 수 없게 되어 소송 조사 진행이 불가능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정된 송달 방법이다. 요건은 194조에 저렇게 있다. 공시송달 신청해가지고 저게 낫지 않습니까? 그죠? 공시송달 명령이 떨어졌어. 맞다. 네 말이 맞다. 네 신청이 맞다. 공시송달로 이 재판 하자. 그 재판 100% 이긴 거예요. 그죠? 왜? 상대방 당사자가 투명인간이니까 투명인간의 그 사람은 내 말만 듣고 재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죠? 공시송달이 원래 사실상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송달 요건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를 요구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죠? 공시송달 났다 그러면 그 재판 이긴 거랑 마찬가지. 요건과 절차 쭉 읽어보시고 효력 그리고 사이사이 판례들 송달의 의제 그러니까 공시송달은 송달을 의제하는 제도. 송달된 걸로 보겠다.
그런 뜻이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다 한번 또 이렇게 책에다가 한번 표시를 하시죠. 표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규칙 얘기입니다. 46에서 54. 요 옆에다가 빨간 거로 잘 보이는 걸로 규 46에서 54 이래가지고 써놔야 이 파트에는 규칙에도 조문이 엄청 많다. 예, 그렇게. 그 다음에 규칙에 그렇게 있고 외국에 하는 송달에 대해서 이렇고 송달의 하자에 관하여 또한 저렇게 조문이 있고 그에 대한 판례가 인정이 있습니다. 예. 꼭 정리 잘 하십니다. 송달은. 예. 뜨거운 주제였다. 그러고 다음 시간에 또 15년 사무관 문제가 있으니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